안녕하십니까. 소유권 보고 있습니다. 취득시험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점유취득시험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험가 지난주에 봤던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 이렇게 날짜가 나올 때 문제가 되는데요. 요것도 요령이 있어요. 뭘 찾냐 하면요. 언제 시효가 완성됐는가를 빨리 찾으세요. 자, A는 B의 토지를 매수해서 92년 2월 2일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언제 시효 완성이 돼요? 20년 더 하면 되죠. 그럼 어때요? 2010을 더하면 2002년, 20을 더하면 2012년 2월 2일이죠. 이때 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A는 두 번째가 요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누구냐를 찾는 거예요. 지문에서. 그러면 그 2012년 2월 2일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제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이걸 찾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1번 A의 B에 대한 이전제기 청구는 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죠. 소멸시해버리지 않아요. 매수인의 이전제기 청구는 매수인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점유하다가 점유를 넘겨준 경우 둘 다 소멸시해버리지 않죠. 2번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로 추정하죠. 3번 C가 2010년 9월 9일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자 아까 A는 언제 시효가 완성됐어요? 2012년 2월 2일이죠. 그럼 2012년 2월 2일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C잖아요. 그죠? C가 2010년 9월 9일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결국 2012년 2월 2일 소유자는 C니까 A는 C를 상대로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니 시효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4번 2013년 D에게 땅을 팔았어요. A가. 시효가 완성된 A가 등기하지 않은 채 미등기 전매를 하는 거예요. D에게. 자, 여기서 첫째, A의 이전등기 청구는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두 번째, D는 2013년, 그러니까 D는 소유자를 상대로 A의 취득시 완성을 주장하여 자기 자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 없죠. 그죠? 근데 4번 질문이 뭐라고 나왔냐면 A가 D에게 미등기 전매라서 점을 넘겨줬는데 D는 시효완성을 이유로라고만 돼 있어요. 여기서 앞에 뭐가 빠졌냐면 A의 시효완성을 이유로 여기 빠졌어요. 원래 이 4번을 우는 지문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D는 소유자에게 A의 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직접 자기 자신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옳은 지문인데 4번에서 요 A를 쏙 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상태에서 D가 20년을 점유하면 D 자신의 시효완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 D는 D가 점유를 할 때부터 20년이 된 경우 D 자신의 시효완성을 이유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그래서 4번도 틀린 거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원래는 4번을 A의 시효완성을 이유로 이걸 염두에 두고 A의 시효완성을 이유로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옳은 지문으로 출제를 했는데 한공단이 깜빡하고 요 A를 빼버리다 보니까 4번은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 D 자신이 20년간 점유한 경우 D는 자신의 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 4번은 틀린 거 아니냐. 4번도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했고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전부 틀린 질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복수정답이 됩니다. 결국 정답 없음이 된 거죠. 전부 틀린 질문이니까 전부 틀린 질문이니까 정답이 없음이 되고 정답이 없으니 결국
모두 정답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5번. E가 2014년 4월 4일 가등기를 했어요. A는 더 이상 Xtun지를 실직할 수 없는 거야. 가등기만으로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A는 실직이 가능하죠. 다만 아까 봤듯이 의뢰 정유하고 가등기하고 시효 완성되고 본등기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취득시를 주장 못할 뿐이죠. 단순히 가등기만 돼 있을 때는 아무런 실제법상 효력이 없으니까 여전히 시효 취득은 가능하다는 거. 너 틀린 인물이 될 겁니다. 요 해칭 정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사례로 드러나는 거. 날짜가 안 나오는 경우가 보통이긴 하지만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례로 드러나는 건 반드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15번은 부합이라고 되어 있죠.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중에서 첨부 중에서 부합이라는 게 있죠. 부합 중에서 부동산 A 부합이죠.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대원칙이죠. 이때 부합되는 물건에는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죠. 건물 증축 같은 것들이 부동산에 부합하는 거죠. 자, 대원칙이 그렇죠. 그래서 2번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가격이 기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다시 원칙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3번 부합이 되면요. 기존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합이란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기존 물건에 관한 권리를 소멸하게 되고 두 번째 기존 물건에 관한 권리를 소멸했지만 새로운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 그럼 당연히 보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게 3번이죠. 부합으로 인한 권리를 상실한 사람은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토지 소유자가 무상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무상이에요.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의 수목을 토지에 식재했어요. 땅을 빌려가지고 심었잖아요. 정당한 거죠. 그럼 이 나무는 부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정당한 번원에 의해서 부속시켰으니까 부합되지 않고 수목소유권자는 사용차주. 5번이 문제고요. 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매도인이 건축 자재상이고요. 매식이 건축업자입니다. 제3자가 건축주예요. 건축업자가 건축 자재상으로부터 시멘트를 외상으로 샀어요. 외상으로 사는데 계약은 어떻게 했냐면 시멘트 대금을 전부 줄 때까지는 전부 지급할 때까지는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시키기로 해놓은 거예요. 결국 건축업자는 건축 자재상 소유 시멘트를 건축주 소유 건물에 부합을 시킨 거예요. 그죠? 시멘트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건축주 가, 건축업자 을, 건축 자재상 병. 건축 자재상 병의 소유 시멘트를 가지고 을이 갑소유 건물을 지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병 소유 시멘트는 갑소유 건물에 부합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따라서 병은 시멘트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을에 대해서 시멘트 대금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시멘트 매매 대금 청구와 별개로 갑에게 좀 전에 봤던 보상 청구할 수 있느냐 부합으로 인한 보상 청구할 수 있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둘로 나눕니다. 일단은 부합은 됐고요. 건물에 부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건축 자재상이 보상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 대법원은 건축주가 제3자가 건축주죠. 건축주가
그 시멘트 소유권이 매도인 건축 자재상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즉 선의 무과실인 경우 이때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어떨 때 청구할 수 있냐? 과실 또는 과실이 있다. 그때는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주의 선악 과실 유무에 따라서 보상 청구 여부가 달라지는. 일단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이 되고요. 보상 청구 여부는 건축주의 선악 과실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출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 제3자. 이때 매도인 건축 자재상, 매수인 건축주, 건축회사, 제3자 건축주. 이렇게 딱 픽스를 해서 질문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판례 문구이기 때문에 그대로 출제. 18번.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별도의 부동산이고, 또 농작물도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죠. 농작물은 적법 경작이든 무단 경작이든 경작자 소유니까요.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있죠. 수목의 일목 등기한 수목이 집단, 명인방벌로 갖추는 수목이 있단 미물과실, 미채굴 광물, 이런 것도 토지에 부합하지 않죠. 3번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라고 있어요.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니까 판례가 기억나야 되죠. 기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증축이 되고 증축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돼요. 그럼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미치죠. 그 결과 저당권 실행 경우의 당시 부합된 증축 부분을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지. 하나. 3번 틀렸고요. 4번. 토지 임차인이 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 토지 임차의 승낙만 받아서 나무를 심은 거예요. 우리요. 임대차 가면 이런 거 있죠. 임차인은 임대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그 말은 단순히 임차의 승낙만을 받아서 목적물로 사용한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법 사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의 승낙만 받아서 땅에 나무를 심었을 때 임대인이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이건 불법으로 심은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심은 사람은 토지 소유자에게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 좀 전에 봤던 거.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부된 자재, 시멘트. 자, 여기서 매수인 건축업자, 제3자 건축주, 매도인 건축자재상. 자, 그 시멘트를 사용해서 건물을 지었고요. 그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이 됐고요. 그 다음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의 건축주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제3자가 선의 무과실이면 건축주가 선의 무과실이면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금판이죠. 17번 역시 부합이죠. 최근에 부합이 잘 나와요.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초하여 정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 소유니까 부합되지 않습니다.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 소유라고 해요. 무단으로 남의 땅에 심은 나무는 누구 거예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죠. 반면에 건물 임차인이 정당하게 증축을 했어요. 근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요. 그럼 부합되죠. 임차인 소유가 아니라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되니까 기존 건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18번 소유권 취득. 뜬금없이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체 경락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아니죠. 등기 필요 없죠. 경락의 경우에는
경락되고 완납한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죠. 무주의 동산을 소유해서로 전면적 소유권 취득하며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죠. 3번 점유 취득 시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등기한 후에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다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대로 소급할 겁니다. 원래는요, 이 3번을 통등기문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이유는 요거 부동산 점유 취득 시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그 발생 시기, 효력이 언제 생기는가와 그 효력이 소급하는 걸 구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유권 취득의 시기가 점유를 개시한 대로 소급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력은 등기한 뜻이 발생하는 거예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점유 취득 시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효력,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력은 등기 후에 발생하는 거예요.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옳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유 개시한 대로 소급한다를 생각하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출제는 좀 명료하지 않았다. 그래도 옳은 질문으로 복수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력은 등기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다만 그 소유권 취득의 시기가 점유를 개시할 때로 소급하게 됩니다. 4번 타인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그 타인과 발견한 자 절반씩 취득하도록 법률 규정에 한 공유가 있고요. 틀렸죠. 5번 타주점유는 시효취득 안 되죠. 시효취득은 자주여야 되죠. 물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타주죠. 그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지역권의 시효취득도 타주죠. 그건 자주가 필요 없죠. 물론 지역권의 경우에 점유취득 시효 없으니까 자주 타주는 구별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소유권은 자주 점유해야 되죠. 19번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자가 아니죠. 매수인은 등기해야만 소유권 취득하죠. 따라서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이 없죠. 소유권이 없으니까 직접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죠. 2번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보전 등기가 된 후 이에 기초한 저당권이 등기됐다. 당연히 무효죠. 그렇죠? 다 무효죠.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는 이거 말소 청구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등기는 공신력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무효 등기에 기초한 저당권들이 다 무효니까 진정한 소유자는 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3번 갑이 자신 땅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한 다음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자 여기서 철거 청구 또 소유권에 기초한 거죠. 근데 소유권이 병에 넘어갔으니까 갑은 더 이상 철거 소송을 유지할 수가 없죠. 즉 갑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를 상실한다. 상실한다. 소유권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는 분리양도할 수 없다죠. 4번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사서 인도받았으나 등기하지 않는 다시 미등기 전매하고 인도 했을 때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지만 을이나 병은 등기 권리자 갑은 등기 의무자죠. 따라서 등기 의무자인 갑이 등기 권리자인 을이나 을의 상계인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시비 측에 반한다. 이 판례죠. 결국 매도인은 매수인의 상계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번 갑소유 건물의 을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경로가 됐습니다. 무효 등기죠. 그리고 그 등기가 병에게 부기 등기로 이전됩니다. 역시 무효죠. 그죠? 등기의 공신력이 안 되니까.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물론 병은 부기 등기가 되어 있는데 부기 등기 말소 청구가 안 되죠.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로 양수인을 상대로 여당권 양수인을 상대로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 판례입니다. 그런 질문이 되겠죠. 자, 20번 공동소유 중에 공유가 나왔습니다. 자, 공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죠. 반면에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물 처분 변경,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공유물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돼요? 지분 비율로 부담합니다. 그 의무를 1년 이상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고, 이때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어떤 의미죠?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매수 청구 형성되죠. 자, 3번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등기가 되어 있으면 지분을 산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 예외가 있다.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원칙과 예로 나누시면 돼요.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지분의 특정 승계에 대해서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만, 그게 원칙이지만 단 예외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특정 승계에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4번 과반수 지분권자로 되어 있죠. 부동산은 공유물은요. 지분의 과반수 관리상을 결정할 수 있죠.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관리상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독으로 관리상을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관리상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임대.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는 정당한 임차인이 되니까 다른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서도 그 임대차는 적법하다가 되는 거죠. 반면에 5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 자, 원칙적으로요. 어떤 지분권자도 어떤 공유자도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나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겠다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배타적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죠. 네가 독점하지 말아라. 이거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공유물을 나한테 인도하라. 이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타적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문 암기하셔야 됩니다. 21번, 2번.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임대했을 때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관리죠. 보존이 아니고요. 관리. 임대도 관리, 해지도 관리, 인천의 갱신력으로 거절하는 것도 관리. 갱신력으로 거절. 이것도 관리. 2번 채권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요. 근저당권을 하는데 채권자가 이 하나의 근저당권을 나눠서 갖고 있는 거예요. 채권 4개 비율. 원래 채권이 1억, 병의 채권이 1억, 정의 채권이 1억. 그럼 하나의 근저당권을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정이 3분의 1. 자, 이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걸 준공유라고 합니다. 2번 수인의 채권자가 하나의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3번 공유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가 아니라 공유자 중 한 사람 이름으로 단독 등기돼 있어요. 그러면 요 등기된 사람, 요 사람의 지분 비율만큼은 유효한 등기잖아요.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요. 전공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왜? 요 사람의 지분 비율만큼은 유효하잖아요. 제3자가 무단으로 단독 등기했을 때는 전무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공유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단독 등기했을 때는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무단으로 단독 등기했을 때는 그놈의 지분 비율만큼은 유효하니까 다른 공유자가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4번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과반수 지분권자가 차임을 전부 받았어요. 그럼 다른 지분권자는 그 차임을 전부 지급받은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지. 청구해야지. 5번 공유지분의 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 행위입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법률 행위니까 등기를 하지 않는다. 틀렸죠. 등기해야 됩니다.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22번 상속에 의해서 점유권은 상속에게 당연히 이전되죠. 2번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권리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요. 신축 건물 보존 등기가 건물 완성 전에 했는데 그 후 건물이 완성이 됐고 그 건물의 외형이 이미 한 보존 등기 표지부와 일치. 그럼 그 등기는 무효라 할 수 없다. 됩니다. 4번 부동산 공유자 중 한 사람은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로 맞춰진 제3자 명의 무단 등기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등기하고 달리 제3자 명의 무단 등기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하고 유효한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10년이 지나면 등기부 측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 이 사람은 현재 등기돼 있고 소유권자예요. 따라서 이 사람이 점유하는 것은 등기부 취득시 요건으로서의 점유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소유권자니까. 적법하게 유효하게 등기까지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점유하는 것을 취득시효에 필요한 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23번 각각 2분의 1입니다. 근데 갑의 지분에 관해서 공유물 전체가 아니라 을의 지분 등기는 그대로인데 갑의 지분에 관해서 제3자가 무단으로 무효등기를 했어. 당연히 을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건 안 되죠. 공유물 전체 제3자 명의 무효등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갑의 2분의 1, 을의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것만 병에게 무단으로 이전되고 갑이 청구해야죠. 을이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걸 주장해놓고 이걸 보존행위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요. 그죠? 재산, 공유물 전체에 대한 제3자 명의 무단 등기하고 구별하십니다. 이번 갑이 과반수 아니죠. 2분의 1이잖아요. 땅을 전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독점 사용 금지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3번은 구분소유적 공유죠. 갑과 을이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사용 수익하되 등기만 공유 등기로 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 그런데 갑이 구분 소유하는 땅이 갑이 건물을 지었다. 대내적으로는 여기 갑소유 땅이니까 정당한 신축이죠. 따라서는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4번 갑이 X토지의 2분의 1 독점 점유합니다. 그럼 오늘 뭐라 했어요? 독점 사용 금지 청구할 수 있고 and 요 사용한 것만큼에 대하여 는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죠. 네가 독점해서 난 사용 못했잖냐? 너는 독점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얻었잖냐? 5번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 X토지 등기일자 제3자죠. 그럼 뭐예요?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24번
갑을 병은 3분의 1 지분을, 갑도 3분의 1, 을도 3분의 1, 병도 3분의 1. 자, 그런데 이 땅을 정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정이. 20년이 지나면 시효취득 인정이 되겠죠? 갑이 중단시킵니다. 그럼 일단 자기 지분에 관해서 시효를 중단시킨 거죠. 일단 이번 갑과 X토지 건물을 신축하는 거 뭐죠?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은 공유물 변경이죠. 변경. 그러니까 관리 방법으로는 부적다. 변경. 모른지. 3번 공유지분을 포기했습니다. 부동산 공유지분을 포기했으니까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되죠. 4번 갑이 단독으로 임대 못하죠.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 아닙니다. 그럼 이 무단임대고요. 정은 정당한 임차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정액에 차임상당의 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지요. 정의 사용은 부당사용입니다. 4번 갑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공유자 중 1위는 독점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독점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신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꾸나보죠. 20번 갑을 병이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어느 누구도 과반수 아니죠. 자, 1번 을이 지분을 포기합니다.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되면 그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되니까 을이 갖고 있던 4분의 1 지분이 갑과 을에게 2분의 1 대 4분의 1씩 쪼개져서 귀속이 되겠죠. 균등한 비율이 아니고요. 갑은 2분의 1이고요. 병은 4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귀속이 됩니다. 이 부분이 2분의 1 대 4분의 1 쪼개가지고 귀속이 됩니다. 1대 2의 비율로 쪼개져서 귀속이 되겠죠. 이번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다면 갑은 단독으로 임대할 수 있는 못하죠. 과반수가 아니니까. 지역의 과반수가 아니니까. 갑과는 관리 방법으로 신축 안 되죠. 신축은 변경이라는 거죠. 4번 갑을병이 특약을 했어요. 이 특약은 승계에게 효력이 미치되 뭐라 그랬죠? 본질적 부분을 취하는 특약은 미치지 않는다. 5번 병이 갑을과의 협의 없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 독점 사용 금지는 청구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자꾸 나오죠. 판례가 한번 나오고 나서 계속 20번 갑이 5분의 4분의 타니까 과반수죠. 과반수니까 갑은 을과 협의 없이 임대할 수 있지요. 정당한 임차인이 되는 거니까 그런 병에게 토지 인도 청구를 못하죠. 그 다음에 을은 병에게는 정당한 임차니까 차임을 청구하는 거고요. 그 차임을 갑이 전부 받았다면 갑에게는 차임상당의 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액토증 병에게 임대했을 때 병은 을의 지분에 상하는 차임을 지급하는 의무가 있는 거지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의무는 없는 거예요. 병은 정당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3번 을이 임대했어요. 그럼 이건 정당한 임대가 아니죠. 부당한 임대죠. 따라서 갑은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고요. 4번 을은 갑과 협의 없이 5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죠. 과반수 지분권자는 배타적 사용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을은 안 돼요. 그죠?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한 공유물의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독점 배타적 사용을 못합니다. 5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땅을 팔고 자, 파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매매계약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부 등기를 넘겨줘요. 자, 이때 갑의 지분만큼은 유효한 등기죠. 따라서 을은 갑의 지분 범위에서 유효한 등기니까 을은 이 매수인명의 등기 전부 말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말수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갑의 지분 범위에서 유효하죠.
27번 갑이 3분의 2 역시 과반수입니다. 병이 사용수를 허락받아 점유하니까 정당하죠. 따라서 을은 토지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2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전부에 대한 등기를 넘겨받아 갑명의로 단독 등기했어요. 갑의 5분의 3만큼은 유효하니까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3번 정명의로 무효등기, 이거 재산자명이죠. 이럴 때는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재산자명의 무효등기는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4번 무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전부 철거를 할 수 있대. 다만 사용수익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한해서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엑스토지가 나대지고요. 건물 짓는 건 변경이라고 그랬죠. 전원동의 받아야 되고요. 따라서 올해 돈이 없이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28번 구분소유주 공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특정에서 독점 사용하되 등기만 공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각과는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단독 소유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이번 갑은 특정 부분에 대한 을의 방해에 대해서 갑은 당연히 물권적 처분을 행사할 수 있고요. 대매도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3번 을은 특정 부분에 대한 병의 방해. 병의 방해는 대외죠. 각 을이 서로 방해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방해했다면 이건 대외잖아요. 대외는 공유로 해요. 공유로 보는. 그러니까 을뿐만 아니라 갑도 공유 모종에게로서 방해를 좀 청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4번 정의 경멸처에 을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경매에 보면요. 구분소유적 공유 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구분소유적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거고요. 그게 없다면 일반적인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거니까 경매가 됐을 때 그 을의 지분이 구분소유적 공유 지분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면 일반적 공유 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의,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 그죠? 그래서 판례도 1필지 토지와 위치한 면적을 특정해서 2인 이상의 구분소유를 하게 된 약정에 따라서 등기만 공유로 등기했을 때 구분소유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상 공유 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그냥 일반적인 공유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지분을 승계한 사람에게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번 갑이 자신의 특정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여 갑소유 땅, 은소유 땅이고 갑소유 땅에 갑이 건물을 지어요. 그러니까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을이 갑의 지분을 취득해버려요. 즉, 이 땅이 은소유 땅이 돼버려요. 그럼 은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되었으니까 갑은 법정사건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구분소유 공유관계에서 나오는 지분들이 될 겁니다. 합의. 합의는 부동산 합의로 등기되죠. 따라서 합의자 이름이 단독 등기했다. 그냥 무효죠. 합의는 합의로 등기가 돼요. 지분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자 이름의 단독 등기는 그냥 무효입니다. 이번 합의로 보자면 각자가 할 수 있죠. 3번 합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요. 잔존 합의자에게 기술됩니다. 부동산이죠. 4번. 포기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되죠. 5번 조합체 해산과 합의벌의 양도로 합의는 중요합니다. 암기하세요. 조합체 해산, 합의벌 양도, 합의 종료 사유죠. 30번 공유를 분할 금지 특약할 수 있죠. 5년 범위 내에서 수차례 갱신할 수 있죠. 합의 지분은 처분 사유가 없죠. 전원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죠. 비법인 사단의 소형태는 총유죠. 보정도 관리행 일정이고 총회 결의 거쳐야 됩니다. 총회는 관리처는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요. 공유나 합의는 보존 각자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지만 총회는 없어요.
총회계를 거쳐야 됩니다. 4번 합의자 한 사람이 사망했다. 상속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잔존 합의자는 여기서 된다고 했고요. 5번 공유자 1인의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공유물이 분할이 됐다. 이렇게 갑의 2분의 1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분할이 됐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이 갑이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집중되지 않는다. 갑이 취득한 부분의 2분의 1만큼 을이 취득한 부분의 2분의 1만큼 그대로 조속한다. 공유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해준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거. 네요. 31번 공유자끼리 지분을 교환하는 건 처분이죠. 지분 처분에 자유가 있지요. 따라서 다른 공유의 동의 필요 없지요. 2번 부동산 공유지분 포기입니다. 법률행위입니다.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제거래 발생하는 틀렸죠. 등기해야 돼요. 지분 처분 자유가 있으니까 공유는 동의 필요 없고. 반면에 합유 지분은요. 동의가 있어야 되죠. 전원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4번 합의물에 관해서 원인무효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 합의자 각자가 할 수 있죠. 왜? 보존행위니까. 합의물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죠. 5번 법인 아닌 종중 비법인 사단 토지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는 것. 이게 총유물 관리 처분인가요? 아니죠. 이 토지가 총유물이잖아요. 이 총유물을 관리하는 건 뭐 이용, 보존 이용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총유물은 매매하는 행위 자체입니다. 근데 그걸 중개한 중개업체에게 수수료를 주는 약정. 이거는 총유물 자체의 관리도 아니고 처분이 아니죠. 무슨 사본 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 문제가 제가 25문제가 출제됐었다고 그랬는데 31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그죠? 집중해서 나온 게 뭐예요? 취득시하고 공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출제된 게 뭐예요? 부합. 그런 거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주의 토지 소유권이 있었죠. 그럼 결국 크게 4덩어리죠. 중요한 거 2개. 취득시효, 공유. 조금 더 이제 좀 떨어지긴 하지만 중요한 거 주의 토지 소유권과 부합. 이 4덩어리만 정리하셔도 한 7, 80% 이상 커버가 되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다 주시고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반드시 확인하셔서 소유권은 내용이 좀 어려워하세요. 수험생님. 특히 공유 같은 거.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기출된 걸 중심으로 해서 이 정도까지 출제가 되는구나. 이 정도만 확인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공부량을 줄여가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어디서 집중해서 나오는지. 다음 시간에는 용역론권 지사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